9회 1번에 그 S세타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계산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세타가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 6분의 파이 이런 뭐 특정한 값을 0이 아닌 값을 향해 다가갈 때는 미분계수 쪽을 조금 생각해 보는 편입니다. 극한 계산인데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조도형이 가지는 특징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과의 교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 그림이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그 두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때요? 같지? 네. 말은 좀 단어는 좀 생각하면 직선들이 이루는 각과 그 법선들이 이루는 각은 같습니다. 왜 이 생각이 드냐면 요게 이 뭐죠? AB의 법선이죠, 수직. 그다음 이거 수직 이등분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어쨌든 이거의 뭐예요? 법선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법선이 이루는 각 이쪽이죠, 이거. 이거랑 요거의 수직인 직선, 이거랑 요 직선, 요거 이루는 각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요 각이랑 요 각과의 관계는 워낙 많이 출제되어서 잘 아시죠? 이쪽이 세타가 되면 얘는 얼마? 그림 좀 이상한데 얘도 2세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쪽 위에 있는 각이 2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 삼각형의 닮음 같은 것들도 조금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요 삼각형과 요쪽에 조그마한 삼각형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았죠. 각이 같잖아. 그러니까 요쪽 각과 요쪽 각이 같고요. 그 말은 이거랑 이거도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아요. 그래서 저 삼각형, 우리가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저 삼각형 PQR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길이 같고요. 그 사이 각이 2세타이니까 S세타는 2분의 1 PQ라고 합시다. PQ의 제곱에다가 사인 2세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 근데 지금 현재 세타는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6분의 파이로 가니까 사인 2세타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는 건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냥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지. 이것도 2분의 1로 수렴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건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PQ의 제곱을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극한을 보낼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겠네? PQ를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F의 세타라고 하면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F 세타의 제곱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의 제곱의 극한값 세타 6분의 파이로 가면 이 안쪽에 있는 거 이건 뭐가 돼요? 세타를 6분의 파이로 보내면 F 프라임 6분의 파이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래서 그거의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F 세타만 구하면 미분은 하면 되니까 하시면 돼요. 즉 우리의 목표가 요 길이를 구하자. 네. 저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 변의 길이에서 밑에 요 길이를 빼면 될 것 같다 되겠고요. OP에서 OQ를 빼면 되죠. OQ는 간단해요.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P는 어떻게 되죠? 그치. 요 직각삼각형에서 알려주죠. 그치. 이쪽이, 여기가 2세타. 아니, 요게 뭐가 돼요? 2분의 1이잖아요. 수직 이등변이니까. 수직 이등분이니까. 2분의 1이고 여기가 2세타니까 사인 2세타가 얘분의 얘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사인 2세타 분의 2분의 1. 즉, 2 사인 2세타 분의 1
에서 탄젠트 세타를 빼면 되겠고, 요게 2분의 1에 사인 분의 1이 코시컨트잖아요. 코시컨트 2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다음 얘가 미분하면 코시컨트 미분하면 되고 탄젠트 미분하시면 돼. 그런 다음 6분의 파이 대입하고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뭐 좀 까다로운 극한 계산할 때 미분계수라는 도구도 나름 유용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런 거 특별히 이제 세타가 0으로 가지 않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곱이 나올 때는 보통 미분계수 갈 때 이런 구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가 f 어떤 세타의 제곱 형태로 주어져서 미분계수의 제곱꼴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안쪽에 x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가나 조건에서부터 다항함수에 대해서 결정하여라 예요. 어쨌든 처음에 기억 가지고 미분은 쭉 해보셨죠. lnx 끄집어내고 양변 미분하고 정리는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잠깐만 제가 컨닝 좀 할게요. fx가 g'x 플러스 x g2'x 나왔습니다. fx가 g'x 플러스 x g2'x. 네. 다항함수 fx라고 gx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다항함수일 거고 결국 fx도 다항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항함수 얘기 나오면 제1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차수 결정이죠. 네, gx가 몇 차인지 결정되고, 그럼 그 gx 바탕으로 fx 뭐 요거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gx의 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극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 조건 보니까 무한대 가죠. 무한대 극한은 이 차수 알려주잖아요. x 곱하기 fx 분의 gx의 극한값이 9분의 1 되겠습니다. 자, fx를 보면 g'에다가 x g2'이기 때문에 차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g에 비해서. 맞죠? g에 대해서 차수가 하나 감소했지. 근데 앞에 x를 곱했으니까 아래 위로 차수가 같아지죠. gx n차라고 두면 즉 차수 결정할 때는 최고차 항만 써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뭐 영향을 안 미칠 테니까. g2', g'x는 nax의 n-1승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n의 n-1에 a 곱하기 x의 n-2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xfx 해보면 x에다 g'x 이거랑 그 다음에 x g2'x 이렇게 두 개 더 할 거예요. 그럼 na에다가 요거 n-1a 그리고 x의 n-1승 요거 합쳐주면 x의 n승이 될 거고, 개수가 a는 공통이니까 묶어내고 나면 남는 게 n제곱만 남더라고요. 저도 우연찮게 해봤는데 함수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결과가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쪽은 최고차 n차고 그때 개수가 an 제곱, 다음 gx는 a이니까 요 무한대 극한이 알려주는 게 a 곱하기 n 제곱분의 a 최고차 개수의 b죠. 그게 9분의 1이다. 따라서 n이 3 그리고 나오는 순간 그래 나올만 하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5 이런 거 나오면 계산할 때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항함수인데 5차 이런 거 물어보면 좀 거시기 하죠. 리저너블 하게 난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맞췄습니다. 일부러. 자, 어쨌든 여기는 차수만 결정해 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차 개수는 이렇게 사라져서 모릅니다. 3차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 극한인데 요거는 재작년인가? 연도를 잊어버렸다. 6평
21번에 나왔던 소재랑 비슷합니다. x가 1로 갈 때 주어진 극한꼴이 분자가 G'X이고요. x-1은 분모에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딱 평균 변화율 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자, 첫 번째 분자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까 G1은 0이 됐고요. G1이 0이니까 이 값이 G'1로 수렴합니다. 근데 위에 것도 얼마로 수렴하죠? x가 1로 가면 G'1로 수렴하지. 그럼 G'1분의 G'1이 뭐 1이면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1이 아니고 얼마라고? 1이 아니라고 해놨어. 3이라고 해놨죠. 그럼 무슨 뜻일까? G'1이 얼마다? 0이어야지. 0분의 0 해야지 1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조금 더 감이 좋으신 분은, 아니면 조금 더 과감하신 분은 봐요. G1이 0이고 G'1이 0이야. 그럼 요거 두 개 있으면 GX가 어떤 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X-1을 몇 개 가지고 있죠? 2개 가지고 있겠지. 근데 하필이면 요 극한값이 얼마? 3이잖아. 그럼 얘가 몇 차일까? 3. 좀 과감하신 분은 혹시 3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이니까 뭐 제곱할 것이고, 요거까지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거거든. 근데 그 다음 건 모르니까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계산 여기 대입해 보시면 돼요. 이걸 대입하면 x-1 또 하나 더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제가 해설에도 해놨고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결론이 a x-1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아직 요 a 값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죠. f2가 15다. 네, 해보면 a가 1이죠. 1로 맞췄습니다. 자, a가 1이 나옵니다. 그러면 gx가 x-1의 세제곱이니까 f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조금 섞어봤는데, 정적분호 되는 함수일 때 안쪽에 x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특히 그냥 x-t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건 워낙 자주 나왔었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변형시키면 삼각함수라던가 아니면 지수함수라던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로그함수 등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건 정해져 있어요. ln x 끄집어내고 양변 곱 미분법 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항함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주어진 조건들에서부터. 요거는 이 평가에서 한번 출제했던 소재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복습 삼아 한 번 더 여기 넣어봤습니다. 3번에 그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 최근으로 봤을 때는 중복조합이죠. 그러니까 그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로 한번 조건을 살짝 더 추가해 봤습니다. 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1명. 남학생 3명 A, B, C, 여학생 1명 D 이렇게 가죠. 이들이 연필과 볼펜을 나눠 갔습니다. 볼펜 6자루, 그 다음에 연필 5자루인데 이들 볼펜과 연필은 서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A, B, C, D 4명이 받게 되는 볼펜의 개수와 연필의 개수를 결정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제가 해설에서 이렇게 표를 그려놨나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몇 개씩 집어넣을 것인가. 그 숫자를 결정하겠다인데, 주어진 조건들을 좀 살펴보면 가 조건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필기구를 작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혼자 받은 필기구의 수가 나머지 3명이 받은 필기구 수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이 생각 드시죠? 전체 몇 자루 있지?입니다. 전체가 11자루 있으니까 여학생은 몇 자루 이하를 받아야 돼요? 5자루 이하를 받아야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여학생이 받은 필기구의 수는 5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남학생 중 볼펜을 받은 학생은 2명이다. 그러니까 한 명은 볼펜을 안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볼펜을 적어도 한 자루씩은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가 못 받았다고 치면 A 몇 자루 X, B, Y, D는 Z. 그리고 얘네들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합이 6. 그리고 X, Y는 자연수. 이런 부정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Z에 대해서는 요것 때문에 조건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다 조건에서 연필을 받지 못한 학생은 없다. 자, 4명인데 연필이 5자루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자루씩은 다 받아야 될 거고 한 명만 몇 자루를 받지? 한 명만 2자루 받겠죠. 근데 우리 조건은 여학생이 5자루 이하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케이스가 딱 나눠지겠죠. 여학생이 한 자루를 받거나 아니면 2자루를 받거나. 네.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학생 연필 한 자루 받을 때, 여학생 연필 한 자루를 받게 되면 볼펜을 Z자루 받을 때 이렇게 2개 합쳐서 5자루 이하를 받아야 되니까 Z는 얼마 이하? 4 이하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Z는 4 이하 될 겁니다. 즉, 요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를 결정해야 되는데 X, Y는 모두 자연수고요. Z가 4 이하야.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없어요. 얘가 자연수면 1은 적어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6이에요. 맥시멈 얼마지? 최대값이 4죠. 이렇게 그냥 이 부정방정식 해가 돼요. 오케이. 따라서 경우의 수는 한 자루 받게 되면 연필 5자루 중에 남학생 3명 중에 1명이 2자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3H 6 빼기 2 4 하시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이 연필을 2자루 받을 때 요때 그러면 남학생들은 다 한 자루씩이니까 연필은 결정되었고요. 볼펜만 정하면 되는데 요때가 요거 조건이 좀 추가가 됩니다. 2자루 받는 순간 Z는 뭐 이하냐면 3 이하가 되죠. 다 합쳐서 5 이하 받아야 되니까. 얘가 아까도 봤는데 최대값이 4예요. 근데 이게 3 이하야. 즉 뭐만 안 되는 거지? 4자루 받으면 안 된다요. 그것만 뭐 해주면 돼요? 빼면 되겠죠. 따라서 전체 3H4 중에서 한 자루 4자루 받는 거 한 가지죠.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빼먹고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건 다 현재 누가 볼펜을 안 받는 경우예요. C가 볼펜을 안 받는 경우지. 근데 C만 안 받는 게 아니고 B, A 모두 안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2개 더한 거에다가 누가 볼펜을 못 받을까? 남학생 중에. 그거 3가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나름 잘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적절하게. 근데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만큼 복잡하게는 나올까요? 잘 모르겠는데 연습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조합 활용 문제, 부정방정식을 세우고 거기 변수에 이런 범위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다음 4번은 수능 특강에 있는 그 평면 벡터, 위치 벡터 문제를 조금 변형해 보았습니다. 평행 사변형을 사다리 꼴로 바꾸고요. 그 다음 내적 조건을 추가해서 넓이 구해 봐야겠습니다. 자, 도형이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떼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 G에 대한 위치가 관건일 텐데 이 G는 DEG 이게 일직선 위에 있다 해서 결정이 될 거고 D는 주어진 점이니까 도대체 E가 어떤 점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아니 F인가? E가 어떤 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E는 요 위에 있잖아요. 이게 1대2 내분점이고 얘도 1대2 내분점이니까 연결하면 평행선이 될 거예요. 제가
그 평면 벡터 할 때 요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3이고 5인데 얘가 1대2면 이 전체 길이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보셔도 좋고 아니면 요 직각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어때요? 닮음이죠. 1대2 닮음. 1대3 닮음이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지? 이거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5가 될 거고 다음 요 길이는 다시 요 삼각형과 이렇게 큰 삼각형의 닮음 이용하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런 닮음을 좀 보자는 차원의 문제였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게 2대 3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2 이렇게 나와줍니다. 따라서 전체 길이가 3분의 11인데 그 중에 이거 3분의 5고 이거 3분의 6이니까 여기가 2가 F 요점 없으니까 H로 갈게요. FH를 5대 6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다음 주어져 있는 이 G를 찾기 위해서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는 거죠. 문제에서 그려놨는데 요 삼각형에서 보면 내분점에 대한 정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E가 FH를 5대 6으로 내분한다 있고요. 다음 하나 아는 건 H예요. H는 DC를 1대 2로 내분합니다. 그쵸. 요게 1대 2입니다. 얘가 5대 6입니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G가 도대체 F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시소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시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가 1대 2이죠. 그러니까 C에다가 2의 무게를 1의 무게를 달면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이거 1대 2 맞아요? 맞지? 네. 2의 무게가 달리면 되겠지. 그리고 이 1과 2의 합이 H에 달릴 거예요. 그 다음 얘가 5대 6이니까 이게 5대 6이니까 3, 6, 18 그럼 5 곱하기 5분의 18이 달리면 됩니다. 그럼 이쪽이 5분의 18이고요. 이쪽이 1이니까 FG 대 GC는 5를 곱할게요. 그러면 18이고 이쪽이 5니까 오케이. 5 대 18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좀 더럽더라고요. 넓이 깔끔하게 주기 위한 하니까 그 숫자가 좀 더러워졌는데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작년 6평 29번 보더라도 숫자가 장난 아니죠, 그게. 루트 얼마였지? 생각하기도 싫다. 그래서 평가원이라고 해서 숫자를 항상 깔끔하게 맞춰주시는 건 아닙니다. 시끄러워. 예. 자, 5대 18 내분점 G예요. 자, 이 G에 대해서 주어진 내적 정보가 A, B와 A, G의 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값이 23분의 85. 요거 이용해서 저 사다리꼴의 높이 H를 계산해야 될 거예요. 자, AG는 AFGC 위의 점이라서 AB와 AC 두 벡터를 기준으로 1차 결합 내분점 위치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보면 5대 18이니까 23분의 5 곱하기 AC 더하기 18 곱하기 AF AC는 C 벡터, AB는 B 벡터라고 할게요. AF 벡터는 3분의 1 B 벡터니까 6B 벡터가 되죠. 즉 이게 23분의 1에 5C 벡터 더하기 6B 벡터 이렇게 나와줄 거고
주어진 이 값은 여기다가 b를 내적하면 됩니다. 양변에 23을 곱할게요. 23을 곱하면 5c 더하기 6b에다가 b 벡터를 내적하면 85가 나온다예요. 자, 이거는 b 벡터 크기의 제곱입니다. b 벡터 크기가 모르네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요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거 내렸을 때도 3일 거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남으니까 요거 절반 1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를 h라고 하면 b 크기의 제곱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 돼요. 자, 다음 b 내적 c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건 h이고 앞에 이 크기도 h를 이용해 나타냈으니까 얘도 h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되죠? 벡터를 어떻게 한 거지? 수직으로 분해하면 되거든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 여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그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면 돼요. 됐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오지? b 내적 c는 수직으로 탁 분해하면, 수직으로 분해하는 이유는 얘랑 얘는 내적하면 0이고 이거랑 요쪽도 내적하면 0이기 때문이야. 즉 수직인 방향, 평행인 방향들끼리 크기를 곱하고 부호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둘 다 일단 똑같이 h만큼 내려가죠. 이게 두 벡터 내려가는 게 둘 다 h만큼 똑같이 내려가잖아. h 곱하기 h. 그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한쪽은 얼마로 가? 1. 이쪽은 얼마? 4가죠, 남는 거. 근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면 됩니다. 요 두 개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h가 3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가 나와주실 거예요. 자, 5번은 좀 독특한 기하적인 사실인데 2차 곡선 제가 드렸던 프린트에도 적혀 있나? 쌍곡선과 타원에서 내접하는 원, 그 위 한 점과 초점들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내접 혹은 방접하는 원의 축과의 교점, 즉 접점이 항상 꼭지점이 되세요. 제 그림 그리는 스타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쌍곡선은 안 그립니다. 쌍곡선이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이시죠, 쌍곡선? 그 위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P.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 쌍곡선 위의 점입니다. 여기다가 내접원을 그리자. 내접원. 이상하네요. 여러분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사실을 알고 그리셨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꼭지점에 접하게 그려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왜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제 원의 접선 성질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원의 두 개의 접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길이가 어때? 같죠? 그 다음 여기서 또 두 접선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도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 얘네 두 개도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저 접선 성질에다가 쌍곡선의 정의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의 이거죠. PF'에서 PF를 빼는 거죠. 요게 2A로 일정하다. 이게 정의인데 여기서 이걸 빼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같으니까 똑같이 빠질 거고 그럼 남는 게 접점에서 요 길이에서 다음 이 길이를 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죠? 그러면 이거에서 얘를 뺄 거예요. 얘랑 똑같은 점을 여기 잡아. 그러면 이게 되겠지? 여기 얼마라고? 2A.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각각 꼭지점이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지점. 그러면 그 다음 성질은 이렇게 뭐하니까 점근선이 접한다. 그림 완전 잘못 그렸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리면 요게 반지름일 거고 이게 싹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절반 돼요. 그 다음 이 길이에다가 탄젠트 이 반각을 해주면 반지름 R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 점근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라서 이 각은 15도가 되고요. 15도는 뭐 60도 빼기 45도, 45도 빼기 30도 둘 중에 아무거나 덧셈 정리 쓰시면 나와요. 네.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작하는 이 복모는 여러분들의 수학 연습 이대로 출제되면 좋겠는데 최대한 많이 섞으려고 연습 삼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을 최대한 이제 테스트 혹은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력 어떤 좀 길러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하실 수 있게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터프하더라도 네, 복습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완전 어려운 것들은 저도 못 만들어요. 만들려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445번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좌표가 가장 편합니다. 정사각형이어서 좌표 하시면 되고요. 446번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AB가 5인 두 점 A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두 개의 원 5번 5투가 있습니다. 네. 네. 자, 5원 위의 점 C와 5투 위의 점 D에 대해서 각 CAB가 5분의 3이니까 C는 요 길이가 5잖아요. 코사인이 5분의 3 되는 곳이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간 점. 근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얼마만큼? 4만큼 올라가 있으면 여기가 C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밑으로 가도 괜찮아요. 그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뒤집으면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C는 위에만 하겠습니다. 요거 되시겠죠? 네,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인데 이거 굉장히 멋진 조건이더라고요. AB 내적 CD가 30이다 해요. 자, 근데 첫 번째 가 조건에서부터 우리는 뭐 했냐면 C에서 AB에다가 뭘 내렸죠? 수선발 내렸습니다. 그러면 D, 요 원 위에 있는 점 D에서 직선 AB에다가 수선발 내린 다음에 그 수선들의 길이의 곱이 30이 되면 돼요. 근데 AB의 길이는 얼마니까? 5니까 C와 D의 수선의 발을 C', D'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6이 되면 내적이 30이 되는 거죠. 따라서 D는 여기서부터 6만큼 떨어진 점. 근데 숫자가 굉장히 이쁘죠. 여기서 6만큼 떨어지면 이게 2니까 얼마만큼 가면 돼요? 4만큼 가면 되지. 다음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4만큼 갔다 그러면 위로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3만큼 올라갈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의 점이니까. 따라서 여기가 D가 됐는데 이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도 D가 가능해. 둘 중에 어디일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쯤은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위에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생각했는데 있더라고 그 뒤에. C와 D의 길이가 9보다 작다. 요게 가깝잖아요. 아마 이거겠지. 자, 실제로 요 길이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6이고요. 여기서 7입니다. 6, 7이면 루트 얼마죠? 36 더하기 49. Help me. 36 더하기 49. 81보다 커요, 작아요? 커지죠? 네, 살짝 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그 조건 CD의 길이가 9보다 작다 해서 아닙니다. 네, 우리 기대대로 이렇게 딱 정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선택인데, 29번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면 벡터 문제가 나오겠죠. 29번으로 당연히. 그냥 평면 벡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 안 풀려요. 뭔가 손에 잘 안 잡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 중에 하나는 좌표거든요. 좌표를 쓸 수 있는 구조인가 봤더니 쓰기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A를 원점으로 잡으면, 그리고 얘는 당연히 X축으로 잡아야겠지? 그럼 C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B부터 갑시다. B는 5빵일 거고요. C는 어떻게 되죠? 3,40. D는 어떻게 돼요? 5에서 4만큼 더 갔으니까 9,3. 그러니까 숫자들이 되게 깔끔하게 딱 줘요. 자, 다음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P, 요게 지름인 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 9니까 6이 될 것이고 3, 4니까 2분의 7 되겠죠. 네, 따라서 원 위에 원의 방정식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면 x-6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7의 제곱이 3, 4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게 되면 3-6의 제곱 9, 다음 4를 대입하면 4-2분의 1, 2분의 7,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 4, 9, 4분의 37? 37이라는 숫자 소수죠. 상당히 거시기 한데 저기 구하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루트 얼마가 있습니까? 74. 이거의 몇 배? 2배죠. 그래서 이거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주관식에서는 저런 숫자들이 좀 우리가 맞게 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도 하더라고요. 이 숫자가 이상한데 맞아.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CD를 지름하는 원위의 점 P에 대해서 PA 내적 PB입니다. 그림은 제가 못 그리겠어요. 저 그림 너무 더러워져서 그냥 요 방정식이랑 그림이랑 같이 참고해서 좀 보시면, 자, 이건데 PA 내적 PB입니다. 내적을 접근할 때 우선 이 문제에서는 처음에는 이걸 썼어요. 정사형.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시점과 종점에서 모두 정사형을 내린 다음에 그 정사형의 길이를 곱하세요 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렇게 줬거든요. 요렇게. 이것도 좀 지금은 여러분들의 어떤 준비가 되어 계셨으면 좋겠어. P는 움직입니다. A와 B는 고정되어 있어요. 밑에 어떤 분해하는 게 조금 편하더라. 중점 분해가 조금 편하더라.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특히 기하 문제는. 근데 좀 편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중점 분해해보자. 자, 그러면 중점 분해라는 건 이 정점 A와 B의 중점을 거쳐가는 겁니다. A와 B의 중점 N이라고 할게요. 하면 0,0과 5,0이니까 2분의 5,0. 뭐 숫자는 심상치 않습니다만, 네. 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PN에서 NA 하고, 내적 PB는 PN에서 NB를 가는데 NB가 마이너스 NA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 왜 이래? 분배 법칙 쓰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NA는 정해져 있습니다. 2분의 5,0에서 0,0까지니까 2분의 5가 되고, 이거는 뭐 4분의 25가 되겠죠. 이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저 내적의 최대 값이니까 결국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 언제예요? 여기서 어디를 연결하면 되지? 중심 연결하고 반지름 만큼 더 보내면 되죠. 그렇지. 따라서 구하는 최대 값은 바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2분의 5,0에서 6,2분의 7, 요 둘 사이 거리. 6 빼기 2분의 5 하면 얼마지? 2분의 7? 4분의 49 플러스 4분의 49네요. 더하기 반지름 2분의
루트 37 더하면 이게 Pn의 최대값이고 구하는 건 여기다 다시 제곱을 해요. 그리고 NA 2분의 5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은 안 할게요. 이건 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A와 B 값이 나와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심란해요. 2분의 튀어나오고 37 뭐 있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를 깔끔하게, 요거를 깔끔하게 주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자 할 때 숫자가 조금 더러워진 케이스이고, 그건 저기 주관식인 경우에는 루트 안쪽에 루트 들어가니까 그런 숫자들이 좀 알려줍니다. 객관식은 선택지 보면 알겠죠. 이런 게 숫자가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맞게 가고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계산을 밀어붙이면 됩니다. 근데 37이 아니고 이거 딴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멈추고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지. 예, 이건 좀 나름 하이브리드로 풀어봤습니다. 좌표로 잡았는데 요거는 뭐였죠? 이것도 좌표로 할 수 있거든요. P를 원 위의 점이니까 코사인 사인으로 둘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복잡해져. 차라리 요런 건 좀 써주시는 게 좋겠죠. 즉 해석기하와 논증기하, 그 다음에 벡터를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푸시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 칠판도 안 걸렸어요. 지금 여기서 풀 때 제가 제일 짧게 푼 것 같아. 설명하면서. 다른 데서 이거 풀다 보면 막 풀이가 막 늘어나는데 하이브리드로 하니까 제일 짧아지네요. 자, 처음에 요런 위치관계, C와 D 위치관계를 찾아가는 것까지가 그닥 어렵지 않고요. 자연스러우면서 당연해요. 다른 길이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요런 건 좀 찾아준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해결할 때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점 분해 같은 거 하면 되겠다. 자, 다음 5, 6, 8번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요. 9번 449번에 대해서 조금 오해? 곡해? 오해? 착각하는 분이 잠깐 있던데, 그래서 답이 2배가 되는, 아니 저기 P분의 Q가 2배가 되는 일도 종종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심분해 하시는 겁니다. 크게 3가지 분해를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직으로 분해해보자. 오늘 아까 4번, 복습모의 4번 풀면서 수직 분해해봤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점 분해, 그 다음 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중심으로 분해해보자. 자, 정삼각형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네. 원과 정삼각형 좀 잘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크게 몰라도 상관없는데, 혹은 이런 잘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도형적인 특수한 포인트들에 대한 숙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AC가 지름이잖아요. AC 지름. 그러면 AC가 60도를 이루겠지. 이 가로축이랑. 60도를 찾는 방법은 요거에 수직 2등분선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딱 60도가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 옆으로 B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 되고, 다음 요 점이 또 60도가 되거든. 그럼 이러면 꽤 나름 정확하게 그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는 요 점이 원 위에 있고 요 점도 원 위에 있다라는 것도 좀 봐주시면 좋아요. 네. 다음 D가 굉장히 어정쩡하게 잡혀 있는데 A에서부터 15분의 파이, 특수각 아님 희한한 각,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가서 점 D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는 AD에 대해서 CX, C도 고정돼 있고요. X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X가 원 위의 점이니까 X를 그냥 직접 C에서 X 가지 말고 어디를 거쳐서 가자? 저 중심 O라고 합시다. O 돼 있네요. O를 거쳐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CO 더하기 OX.
그럼 이 노란색에다가 이 빨간색 두 개의 합을 내적할 거예요. 근데 얘는 고정돼 있죠. 이것만 변해요. 근데 얘가 반지름 벡터잖아. 언제 그러면 최소가 된다? 크기 일정하고 방향은 모든 방향이 다 돼. 그러면 AD랑 무슨 방향일 때? 반대 방향일 때가 최소가 되죠. 그래서 얘랑 평행선을 요렇게 그어주면 될 겁니다. 거기가 P가 될 거고요. 이게 평행선이에요. 평행이면 동의각, 억각 이런 것들 보이시죠? 억각 볼까요? 억각?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져. 근데 이 각이 3분의 파이에서 15분의 파이를 뺀 거거든요. 그럼 15분의 5에서 15분의 1을 빼니까 15분의 4파이가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각은 ACP입니다. ACP. 즉, 이 각을 구하라죠. 이거와 이거 무슨 각 관계지? 중심각, 원주각이죠. 얘의 절반. 그래서 15분의 2파이. 제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라고 했는데, 제일 착각하기 쉬운 건 얘를 이거랑 어떻게 두는 거예요?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각이 반대니까 내적이 최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안 되죠. CX는 뭐도 바뀌어요. 크기가 바뀌잖아. 그래서 각만 180도라고 해서 내적이 최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건 상관없죠. 이건 왜? 크기가 일정하니까 각만 반대가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심을 거쳐서 분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물어볼 찾을 수가 있고, 다양한 각, 기하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각을 물어봤어요. 억각, 중심각, 원주각 관계. 저런 건 좀 숙달이 되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